안녕하세요. EBS 문화센터 김성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잘 지키고 계세요. 평상시에 운동을 자주 하시던 분들도요, 이런 날씨 속에서는 운동하기도 쉽지 않고 또 평상시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렵다고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럴 때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 선체조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실내에서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저희와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저에게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선체조 전문가이신 최수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문경훈 씨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경훈입니다. 네. 문경훈 씨, 네. 선체조 들어보셨어요? 기체조는 들어봤어요. 예, 그렇죠. 네, 선체조는 생소합니다. 선체조, 저는 처음에 네. 손체조로 얘기를 들어서요. 예. 손 갖고 운동하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선체조라고 하더라고요. 선체조. 예, 어떤 건가요, 선생님? 네, 손체조라 하는 것은요. 네. 한자로 보면 사람 인변에 메시한자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을 형상적으로 볼 적에도 네. 사람과 자연이 서로 합일되는 삶을 네. 지칭한 그 단어가 바로 선으로 이렇게 축약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예. 따라서 선체조는 우리 몸에 흐르는 기의 경로인 경락을 자극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자연 친화적인 체조를 통칭해서 선체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락이 어딘지 다 일일이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예. 선체조 동작 자체에 예. 경락을 자극하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예. 자신이 막혀있는 경락이 자극돼서 네. 그 경락과 관련된 장부와 예. 또 경락이 좀 활성화된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문경훈 씨가 지금 준비하셨죠? 그래요. 차트가 예.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오행 기운으로 보면은 토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과 비장, 또 위경과 비경, 또는 토 기운이 신체를 어떤 신체 부위를 관할하느냐. 네. 이게 이제 입이라든가 무릎, 네. 허벅지, 복부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가 토 기운이 부족하다, 또는 내 경락 중에 위경이나 비경이 막혔을 때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 당연히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렇겠죠. 네, 위장병. 그리고 빈혈이 생기고 네. 또 얼굴이 누렇게 변하고 볼이 움푹 들어가는 그런 네. 증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폐대장은 폐경과 대장경이 우리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장부가 관할하고 있는 신체 부위는 우리 피부, 손목, 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비, 축농증 등 코병이 생길 것이고 네. 또 얼굴이 좀 하얗게 변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내려가 볼까요? 신장, 방광, 생식기 이 부분은 이 수 기운이 관할하고 있는 신체의 일부를 볼까요? 뼈라든가 발목이라든가 귀, 골수 이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네. 요즘 많이 그 주부님들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요실금이라는 증상이 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 부위가 바로 신장, 아하. 방광, 생식기 또는 방광경, 수기운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네. 또 방광이 약하거나 따라서 귀가 자꾸 울린다든가 어허. 또 발목을 자주 삔다든가 네. 얼굴이 검어질 적에는 네. 나에게는 수기운 또는 방광경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토기, 금기, 수기, 목기, 화기, 그러니까 네네. 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행의 기운에 해당하는 장기가 네. 있고 또 거기서 이제 부족하거나 그럴 네. 때 나타나는 증상과 신체가 안 좋은 것을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맨 아래쪽에 보면요. 네. 예. 뭐 심포, 산초, 네. 그다음에 뭐 상화 네.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보면 예. 심포 3초는 해부학적으로 발견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은 네. 단전이 해부학적으로는 신체에 있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건 존재는 하는 것처럼 네. 이 심포 3초는 해부학적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지만 기능적으로 우리의 면역력이라든가 네네. 생명력을 관할하는 오. 장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포 3초경이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할 경우에는 네. 면역력이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하.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고 아이고. 또 생명력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되는 동작부터 저희가 배워볼까요? 우리가 선체조라고 했을 적에는 경락을 자극한다 그랬죠? 네네. 그래서 경락을 자극하는 경우에는 일단 기의 통로를 열어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경락이 열린다고 해서 기가 있어야 기가 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기를 일단 몸속에 저장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몸 부위에 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소가 바로 단전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기 에너지를 충만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단전 호흡을 하는 법부터 네. 소개할까 합니다.
예, 단전 호흡이 좋다는 말씀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의외로 또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단전 호흡의 부분을 이 책을 먼저 올리기 전에 손으로 짚으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단전의 위치는 우리 배꼽으로부터 밑으로 5cm, 안으로 3cm, 그쪽이 단전이라고들 표현하는데 단전 호흡을 많이 하다 보면 아랫배 전체가 다 단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배꼽 부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 치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딱딱한 부위에 뼈 같은 부위가 있죠? 그 치골 부위에 책의 마지막 부분을 올려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단전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전호흡 하는 경우에 책의 위치가 어디로 올라가죠? 앞으로 기울이죠? 네. 제가 손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앞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단전호흡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자, 다음에 복식호흡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책이 전체적으로 기울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내리시고. 아하.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렇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경우는 복식호흡도 아닌 흉식과 복식의 가운데에 자기의 숨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예. 나중에 단전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딱딱한 부위가 또 형성이 되는데, 그게 또 전체적으로 단전호흡 감을 잡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3개월 정도는 어떤 감이 없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 꾸준히 연습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본격적인 이제 동작, 체조를 좀 배워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우선 하복부에 있는 우리 선체조 용어로 말하자면 단전 광하 선체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시범을 보이도록 해볼까요? 양손을 가볍게 단전 위에 올려놓으시고, 자, 들숨과 날숨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들숨은 들이쉬는 숨을 들숨이라고 그러고, 네. 날숨은 내미는 숨을 날숨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들이쉬면서는 앞으로 배를, 아랫배를 말하죠. 아랫배를 앞으로 최대한 밀어내시고요. 자, 숨을 내쉬면서 또 안으로 최대한 집어여줍니다. 이 부위를 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숨을 쉬면서 빠르게 내미시고 날숨으로 최대한 집어여주는 동작을 10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전 광하 선체조를 반드시 아침마다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복부 비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복부 비만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죠. 선생님, 혹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그 들숨과 날숨 할 때, 뭐, 코로 쉬고 입으로 내뱉는다, 뭐, 그런 그 원칙 같은 게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우선은 그 입으로 내쉬는 것보다는 코로만 일단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특히 초보자인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코로 숨을 내쉬는데 항상 의식은 단전 부위에 집중하시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단전 강화 동작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 동작은 어떤 건가요? 네, 그 다음 문제는 온몸 두드리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온몸 두드리기를 먼저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가볍게 11자로 쓰시고요. 자, 잼잼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어렸을 네. 적에. 자, 잼잼을 할 적에 빠른 동작으로 20회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아. 자, 계속 실시해 보시고요. 이 부위를 보통 50번을 넘어가시는 분이 굉장히 없어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은 손을 쫙쫙 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엄지손가락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쪽만 가볍게 움직여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들은 이게 쥐었다 폈다 하시면서 이 손을 흔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 이 부분에 하는 그 정확한 방법은 가볍게 두 팔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손을 쫙쫙 펴주는 그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 자, 아프네요. 네, 팔이 네. 굉장히 아프죠? 예, 예. 아, 네, 이거 그- 힘듭니다. 네, 쉬워 굉장히 보이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100번을 하시고 나서 다시 100번을 해보십시오 하면은요, 필히 100번을 못해요. 예. 아우, 점점 속도가 떨어지고요. 네, 팔이 그렇습니다. 아파요. 네. 자, 그 다음에 가볍게 손을 털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온몸 두드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오른손으로 손등을 가볍게 쳐주십니다. 자, 이때 쳐줄 때 핵심은 내 몸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툭툭 쳐주셔야지
무조건 세게 두드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합공혈을 두드리겠습니다. 자, 합공혈을 한번 봐볼까요? 합공혈은 이 부위가 갈라져 있어서 쑥 들어가는 데 부위가 있죠? 네. 이 부분을 합공혈이라고 그러는데 몸을 4등분 했을 때 좌측 2분의 1, 그러니까 몸 전체로 4분의 1을 관장하는 중요한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위를 계속 두드려 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삼리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쪽의 부분은 수삼리가 어디 쪽이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굽었을 적에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위가 바로 수삼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위도 중요한 혈자리로서 대장경이 흐르는 중에 경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 부위도 가볍게 두드려 주시고 다음 어깨로 가겠습니다. 자, 어깨 두드려 주시고 다음 겨드랑이를 두드려 주시고 자, 팔을 바꾸겠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손 손등을 두드려 주시고 자, 다음에 합곡을 두드려 주시고 자, 수삼리로 올라갈까요? 자, 그 다음에 어깨 겨드랑이 엄청하다. 시원하시죠? 예. 네. 바로 하시고 예. 다시 가볍게 팔을 털어주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온 이 손끝으로, 손톱 끝이 아닙니다. 손끝으로 머리 부위를 한번 두드려 주겠습니다. 자, 머리 부위를 고루고루 한번 두드려 주실까요? 자, 툭툭, 툭툭. 이 머리 안에 있는 아주 나쁜 기운이 밑으로 뚝뚝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자, 백회부터 두드려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백회혈이 궁금하시죠? 백회혈은요, 이 귀 쪽으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쭉 만나는 이 지점, 흔히 우리가 정수리라고 그러죠? 네. 이 정수리 부위가 백회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회혈을 뚝뚝 두드려주면서 내 자신에 있는, 내 머리에 있는, 특히 머리가 아프신 분들, 이렇게 툭툭툭툭 쳐주시면 참 효과가 좋고요. 뒤로 넘어가서 한 2분의 1 되는 지점에 또 옥침혈이라고 있어요. 그 옥침혈도 툭툭툭툭 쳐주시면 저는 굉장히 지금 머리가 상쾌한데요. 저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상쾌합니다. 상쾌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목 부위도 한번 두드려 주시고. 자, 이번에는 얼굴로 와보겠습니다. 자, 얼굴 이마에서부터 밑으로 툭툭 쳐주면서 내려오겠습니다. 네, 제가 안경을 썼기 때문에 눈 부위는 두드려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안경을 벗으시고요. 쓰신 분들은 툭툭툭 해주시고 자, 이제 손바닥으로 뺨을 가볍게 툭툭툭툭 쳐주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는 귀를 아래 위 좌우로 강하게 당기시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 전체로 귀 전체를 앞에서 뒤로 쓸어주시겠습니다. 자, 자세 바로 하시고 이번에는 손을 비벼주시고 잘못했어요. 손바닥을 10회 쳐줄까요? 그리고 다시 힘차게 비벼주십니다. 자, 이렇게 힘차게 비벼주심으로써 손에 있는 장심혈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시죠? 네. 자, 이 부위를 가슴 한 가운데 두시면서 가슴 안에 있는 자신의 마음을 느끼십니다. 그렇죠? 예, 뭐가 쿵쾅쿵쾅 거리나요? 자, 그리고 다시 손끝으로 쿡쿡 가슴 정중앙을 눌러주시겠습니다. 가슴 부위도요, 이렇게 툭툭툭 쳐주시고요. 자, 다음에 갈비뼈 밑을 쳐주실까요? 다음 아랫배. 자, 서해부는 아까 설명해 드렸죠? 자, 서해부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다시 옆구리. 자, 이번에는 등을 구부리고, 자, 허리 쪽으로, 자, 허리 쪽으로 손바닥으로 쳐도 되고요. 주먹으로 쳐도 되겠습니다. 엉덩이 꼬리뼈 부위를 우리가 미골이라고 그럽니다. 예, 성골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쳐주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족삼리를 쳐볼까요? 족삼리는 이 무릎 바로 밑에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수삼리와 족삼리의 차이는 수삼리는 손숫자를 쓰고요. 족삼리는 발족자를 쓰죠. 네. 따라서 삼리라는 명칭에서는 동일합니다. 자, 족삼리를 계속 두드려 주시고 다음에는 합곡열에 대응되는 발바닥 위에 태충열을 손바닥으로 힘차게 쳐주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어떠십니까? 시원하신가요? 예. 네. 이거 치기가 더 힘든데요? 치기가 힘드신가요? 네.
네,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요. 이게 잘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다리가 어떻게 안 구부려진 상태에서 말등을 칠 수가 있죠? 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허리 강화 운동을 함으로써 예. 허리를 원활하게 풀어드리는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데요. 예. 이때 올라오는 동작은 우리가 복숭아뼈라고 하는 데서부터 손가락 3개를 올리시면은요. 네. 이쪽 혈자리가 삼은교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다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쳐주시고요. 자, 올라오시면서 무릎 안쪽도 쳐주십니다. 자, 무릎 바깥쪽도 쳐주시고요. 다시 옆구리도 쳐주시고. 자, 단전을 쳐주실까요? 자, 손바닥도 쳐주시고. 가볍게 손을 비벼주십니다. 자, 손을 가볍게 털어주시고. 다시 한번 비벼주시고. 자, 따뜻해진 온기를 얼굴을 쓸어주시고, 목도 쓸어주시고, 팔, 자, 다리까지 쭉 쓸어주시면서 많은 탁기가 용촌을 통해서 쭉쭉 빠져나간다고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드리는 타법을 통해서 네. 온몸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그 효과를 만끽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네. 이 몸 자리를 지금 간단하게 두드려줬지만 네. 이 두드려짐을 통해서 몸이 시원하다, 예. 상쾌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또 온몸을 두드려줬기 때문에 기혈순환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온몸 두드리기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면 좋은가요? 선생님? 시간이 나면 나시는데 해주면 좋고요. 네. 이 선체조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체조라고 그랬죠. 예. 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체조라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런 체조가 그 동작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네. 따라서 선체조의 대부분의 동작이 굉장히 쉽고 편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네. 네. 따라서 많이 하더라도 절대 무리한 동작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수터 같은 데 보면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네. 그런 데서 많이들 두드리시잖아요. 두드리시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 자연이 또 있는 그런 곳에 장소에서 한다면.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동작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음 동작은 해음열 조이기 동작을 네. 그래서 해음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항문 조이기라고 설명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 네. 한번 조여볼까요? 예. 하복부 근육에 뭔가 자극이 가죠. 예. 따라서 하복부 근육을 항문을 조이면서 발달시킬 수 있고요. 신장 질환이라든가 예. 대장암, 치질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예. 요실금이었죠? 네, 네. 요실금 증상에 이 항문 조이기가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이번에는요, 저희가 좀 앉아봤습니다. 이제 서서 하는 동작 말고 다른 동작 배워볼 텐데요. 이번에 배워야 할 동작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예, 우선 누워서 하는 동작으로 아, 들어가고 누워서 하나요? 네, 들어가는 예, 예. 게 낫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모두를 한번 누워볼까요? 예, 자, 예. 머리를 이쪽으로 한번 누우시고요. 네. 자, 편하게 대자로 한번 눕습니다. 안대자로 그냥 놓습니까? 대자로 눕습니다. 자, 네. 양팔 수평으로 벌리시고요. 네. 자, 손바닥이 천정을 향하도록 하시고. 자, 발끝은 한번 우리가 모아볼까요? 발끝은 모아보시고. 자, 무릎을 구부린 채 한 90도 정도의 그런 각도로 세우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발을 쭉 뻗으면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이걸 3회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자, 셋. 그죠? 이번엔 반대로 3번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이 부분은 천천히 돌리시고요. 호흡은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 자, 요 부위까지가 3번 돌리셨죠? 예. 그 다음에 다시 90도 각도로 굽어 있는 상태에서 네. 자, 좌우로 한번 틀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틀어주시는데요. 이때 허리하고 시선은 반대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자, 숨을 들어 마시면서 하나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주시겠습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하나. 이때 허리에 지그시 집중하시고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쉬면서 다시 제자리. 자, 이번엔 반대로 가볼까요? 이 동작이 자, 무릎 굽혀 돌리고 자, 좌우로 틀기 동작인데요. 이 부위는 엉덩이하고 허리 부위에 맞겠던 혀를 풀어주고요. 요통과 척추 질환에 예방해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몇 회 정도 해야 됩니까? 자신이 부족했던 부위가 네. 많이 자극을 줌으로써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는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손바닥은 천정을 향하시고 자, 허리 들썩거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허리가 어떤 부위까지 가냐면요. 허리 전체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 부위에 이 성골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꼬리뼈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들썩들썩 해주면서 바닥에 쿵쿵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들썩거려 보겠습니다. 이때 호흡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부위도 허리 부위에 막혔던 혀를 전체적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서해부와 고관절에 그 고여있던 탁기가 배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이거 시원하네요. 그렇죠? 네. 자, 이거 가벼운 동작이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참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동작을 멈추시고 이번에는 어깨 쪽과 가슴 뒤쪽을 한번 들썩거려 볼까요? 아우, 시원하다. 시원하시죠? 자, 이건 정말 여기까지가 힘도 안 들고요. 네. 이 선체조의 특성이 그러기 때문에요. 네. 무리 있는 동작은 거의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네. 자, 내장축기 선체조는요. 두 다리를 모으셔가지고 쭉 뻗어진 상태에서 양손을 아랫배 이 단전 부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복식호흡과 단전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네. 이 단전호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랫배를 힘있게 위로 올립니다. 자, 숨 들어 마신 상태에서 자,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멈춘 상태에서요. 아랫배를 흔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랫배만 나오는 게 쉽지가 않군요. 그게 굉장히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초보자인 경우에는 숨 들어 마시고 빠른 이 속도로 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천천히 빨리 한 번씩 하니까 안 돼요. 네, 한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이 부분이 이 부위가 강화돼 가지고 이 숨을 들여 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쳐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치골 부위를 툭툭툭 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몸이 위아래로 이게 진동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 예. 따라서 이 내장 축기 문제는 말 그대로 장에 축기가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장 기능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온몸의 기혈 순환에도 참 좋은 운동입니다. 아. 네, 이 부분은 참 어려운데요. 보통은 저희들이 한 50번을 3회를 실시를 하거든요. 네. 네, 초보자인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횟수 정도로 줄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붕어 운동이라고 있겠습니다. 양손을 깍지 끼시고 머리 위로 쭉 흐시고요. 다리는 밑으로 길게 늘어주시는데요. 자, 숨 들여 마시면서 쭉 늘어주시고 내쉬면서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엉덩이를 중심으로 상하체를 한번 좌우로 흔들어 주겠는데요. 자, 숨 들여 마신 상태에서 기지개를 다시 한번 쭉 펴시고요. 자, 멈추시고 좌우로 힘차게 흔들어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잘 되시나요? 잘은 자, 안 돼도 내쉬면서 예. 다시 자세 편하게 하시고요. 아. 자, 이 붕어 운동의 효과는요. 네. 좌우 등뼈를 교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추하고 또 흉추를 바로 잡아줌으로써 아. 척추 질환을 예방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오장육부가 이 진동에 장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장육부 자체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예. 그런 효과가 있는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했는데도 아우 상당히 상쾌해지고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죠. 선체조 첫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뭐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좀 할 때 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그 선체조의 문제는 경락을 자극하는 체조고 네네. 또 기의 흐름을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 체조이기 때문에요. 예. 동작과 호흡에 관한 일치 문제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동작 자체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 반복해 주시고 예. 호흡과 동작의 일치 그 문제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예. 좀 자꾸 반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경훈 씨도 오늘 해보셨는데요. 예, 저는 뭐 쉬워서 가장 좋았습니다. 아, 예, 동작이 또 어려우면은 네. 따라하기 힘들 텐데 네. 동작 자체가 쉬우니까 일단 네. 재미도 있고 예, 예. 마음에 드네요. 따라하기가 일단 너무 간단하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선체조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선생님께서는 선체조 전문가 최수영 선생님, 그리고 시범 선생님, 그리고 개그맨 문경훈 씨였습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몸에 좋은 선체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드릴 내용 소개를 해드리면요. 내일 화요일에는 위와 피부가 좋아지는 선체조, 수요일에는 피로회복과 스트레스에 좋은 선체조를 보내드리고요. 목요일에는 부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은 선체조, 금요일에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선체조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가슴까지 쭉 수평을 올려주시고요. 네. 그 탁한 기운을 손끝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뒤꿈치 들고요. 그렇습니다. 아, 든 상태에서요? 네. 자, 시선은 반대쪽 발꿈치라 그랬죠. 다시 내쉬면서